선생님, 임신성 당뇨, 줄여서 임당이라고들 많이 하시죠. 이걸 딱 확진 받으면 다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절망부터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선생님께서는 임당이 오히려 산모의 평생 건강을 바꿀 기회라고까지 말씀하시나요? 네, 그쵸. 임당 진단을 받으면 큰 충격을 받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일단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 그리고 아기한테 혹시나 영향이 갈까봐 덜컥 겁부터 나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진단을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내 몸이 수십 년 뒤에나 알려줄 법한 아주 중요한 비밀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음. 저는 이걸 일종의 미래 건강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미래 건강 스트레스 테스트요. 그 표현이 굉장히 와닿네요.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라기보다는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창문 같다는 의미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임신이라는 게 사실 몸이 겪는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잖아요. 그걸 겪으면서 내 몸의 대사 시스템이 얼마나 잘 버텨주는지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삐끗했다는 신호가 온 거죠. 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임당이 단순히 임신 중에 혈당이 좀 높은 일시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대부분 애 낳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절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임당을 경험했다는 건 앞으로 제2형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 더 나아가서 심혈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거든요. 실제로 보내주신 자료 중 한 논문에 보니까요. 임당을 겪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향후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거의 10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네, 10배요? 잠깐만요. 10%가 아니라 10배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네, 충격적이죠. 심지어 다른 연구에서는 특히 출산 후 5년 이내에는 그 위험의 17배까지 치솟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17배요? 네. 그러니까 남들은 40대, 50대 돼서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이런 경고받고 부랴부랴 관리를 시작하는데 당신은 20대, 30대에 이미 내 몸의 가장 약한 고리가 당 대사라는 걸 알게 된 셈이죠. 그러니 이 경고 등을 무시하지 않고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한다면 이건 위기가 아니라 남들보다 수십 년은 앞서서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위험 수치를 알고 나니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렇다면 임당 관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궁금해요. 보통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혈당 수치라는 숫자 하나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임당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혈당 수치를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요. 즉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효율 자체를 높이는 거죠. 인슐린 감수성?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얼마나 민감하게 또 효율적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그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인슐린은 우리 몸의 세포 문을 열어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를 넣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열쇠요? 네. 인슐린 감수성이 좋다는 건 이 열쇠가 부드럽게 잘 맞아서 문이 쉽게 열리는 상태고요.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건 열쇠 구멍에 녹이 슬어서 문을 열려면 엄청나게 힘을 줘야 하는 상태인 거죠.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임신을 하면 왜 이 열쇠 구멍에 녹이 쓰는 건가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임신 중에는 태아에게 충분한 영양분, 즉 포도당을 보내주기 위해서 태반에서 여러 호르몬이 나와요. 네네. 이 호르몬들이 의도적으로 엄마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립니다. 즉, 열쇠 구멍을 일부러 뻑뻑하게 만드는 거죠. 엄마 세포들이 포도당을 덜 가져가게 해서 아기한테 더 많이 보내주려는 아주 지혜로운 생리적 변화예요. 아하, 그렇군요. 대부분의 산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임당 산모는 췌장의 기능이 그 늘어난 저항성을 감당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결국 대사 시스템의 과부하 상태가 된 거죠. 과부하 상태. 그럼 식단이나 운동은 이 과부하 걸린 시스템을 어떻게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먼저 식단, 그러니까 의학적 영양요법은요, 시스템에 들어오는 부담 자체를 줄여줍니다. 특히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게 핵심이에요. 혈당 스파이크요? 네. 과일 주스나 흰 빵 같은 단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현미밥이나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하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에도 저혈당 지수 식단이나 대시 식단 같은 게 언급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그런 원리입니다. 아, 대시 식단은 고혈압 환자 식단으로 알고 있었는데 임당에도 효과가 있군요.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를 보면 이런 식단 관리만 잘해도 인슐린 같은 약물 치료가 필요해지는 경우를 약 35%나 줄일 수 있다고 나와요. 여기서 상대 위험도 0.65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네, 저도 그 숫자가 궁금했어요. 0.65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식단 관리를 안 했을 때 약물 치료가 필요했던 사람이 100명이었다면요. 식단 관리를 했을 때는 그 숫자가 65명으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아, 즉, 100명 중에 35명은 오직 식단 관리만으로 약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식단에 이미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식단만으로 약을 안 써도 된다니 정말 엄청나네요. 그럼 운동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까 그 비유로 하자면 열쇠구멍에 낀 녹을 제거해주는 역할일까요? 정확합니다.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즉 녹슨 열쇠구멍에 기름칠을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일주일에 한 150분 이상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예를 들면 빠르게 걷기 같은 걸 꾸준히 하면 우리 몸에 근육이 늘어나는데요. 네. 이 근육이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뭐랄까, 근육을 포도당 먹는 하마로 만드는 거죠. 포도당 먹는 하마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조금만 있어도 세포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복혈당이랑 식후혈당이 모두 안정되고 일부 산모는 약물 치료 없이 임신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죠. 결국 임당 관리는 단순히 굶거나 힘들게 운동하는 고행이 아니고요. 내 몸의 대사 시스템을 리셋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완벽히 이해가 됐어요. 근데 막상 관리를 하다 보면 지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동기부여가 될 만한 실제 데이터나 수치가 있을까요? 막연히 좋아진다가 아니라 이만큼 좋아진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거든요. 물론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우선 임신 중의 변화부터 다시 짚어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인 식단 관리는 약물 치료 필요성을 35% 감소시킵니다. 또 임신 전에 내가 어떤 체중이었는지에 따라서 임신 기간 동안 적절한 체중 증가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렇죠. 가이드라인에 맞춰 체중을 관리하면 아기가 너무 크게 태어나는 거대화 출산 위험이나 조산, 제왕절개 위험을 눈에 띄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이렇게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는군요. 그럼 가장 중요한 이 모든 노력이 출산 후의 내 삶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있겠죠? 바로 그게 임당이 기회가 되는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임당 병력이 있는 여성이 출산 후에도 임신 때처럼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이어갔을 때 향후 당뇨병 발병률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연간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50%요?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네, 아주 유명한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DPP라는 대규모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 임당 병력이 있는 여성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다른 그룹은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을 복용하게 하고 마지막 그룹은 집중적인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체중 감량하는 거죠. 결과가 정말 궁금하네요. 약을 먹는 것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었나요? 놀랍게도요. 약물 치료 그룹과 생활습관 개선 그룹 모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향후 당뇨병 발병률을 약 50%나 감소시켰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은 매일 약을 챙겨 먹는 거랑 식사 후에 꾸준히 걷고 현미밥 챙겨 먹는 노력이 당뇨 예방에 있어서는 거의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노력만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그 자체로 약만큼 강력한 치료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변수가 바로 체중입니다. 출산 후 6개월에서 1년 안에 임신 전 혹은 그보다 더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가는 게 핵심이에요. 네. 한 연구를 보면 임당 병력이 있으면서 비만,
그러니까 BMI 30 이상인 여성은 10명 중 5명에서 많게는 7, 8명꼴로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발전합니다. 50%에서 75%? 거의 대부분이 당뇨로 이어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출산 후 노력해서 정상 체중을 회복하고 유지한 여성은요, 그 비율이 25% 미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와, 즉, 비만 여부에 따라 당뇨 이행률이 거의 3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미래의 결과값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데이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리고 또 하나, 모유 수유의 이점도 여러 번 언급되던데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관찰 연구에 따르면 모유수유는 그 자체로 산모의 포도당 대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거죠. 특히 아기에게만 모유를 먹이는 완전 모유수유를 오래 할수록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의미 있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임당 관리는 출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산 후 체중 관리와 모유 수유까지 이어지면서 그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 쌓이는 장기 프로젝트인 셈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관점이 완전히 바뀌네요. 결국 임신 기간 약 10개월은 내 몸에 맞는 평생 건강 설명서를 만드는 집중 훈련 기간이나 마찬가지네요. 남들은 돈 내고 PT를 받는데 임당 산모는 최고의 개인 맞춤형 건강 코칭을 받는 셈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임당 경험을 평생의 건강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신 기간 동안 당신은 매일 혈당을 측정하고 내가 먹는 음식을 기록하고 식후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내 몸이 어떤 음식에 혈당이 많이 오르는지,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게 되죠. 그렇죠. 나만의 데이터가 쌓이는 거니까요. 네, 이것들이 바로 당뇨병 예방을 위해 의사들이 권장하는 핵심 생활 습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귀중한 건강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간인 거예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나만의 건강 매뉴얼을 만드는 셈이네요. 그럼 이 소중한 경험과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 출산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출산했다고 혈당 수치가 괜찮아졌다고 안심하고 모든 걸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출산 후 4주에서 12주 사이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그때도 손가락만 찌르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때는 임당을 확진할 때 했던 것과 똑같은 75g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OGTT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아, 그 단 용액 마시는 검사요? 네, 맞습니다. 그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의 당 대사 기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당뇨 전 단계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혹은 안타깝게도 당뇨병으로 바로 이행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앞으로의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첫걸음이에요. 검사가 필수군요. 만약 검사 결과가 다행히 정상으로 나오면 이제 정말 안심해도 될까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더라도 임당 병력이라는 위험인자는 평생 사라지지 않아요. 한번 켜졌던 경고등은 언제든 다시 켜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더라도 최소 3년마다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받으면서 계속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아, 3년마다요? 네, 임신 중에 힘들게 배웠던 좋은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정기검진만 잘 챙겨도 다가올 위험을 충분히 막거나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임신이라는 특별한 기간 동안 당신의 몸이 보내온 미래 건강 경고 등은 불안과 절망의 대상이 아니라 남들보다 수십 년 먼저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아닌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네요.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임신 중에 혈당 관리를 위해 배웠던 식단과 운동 습관이 먼 훗날 당신의 50대, 60대 건강을 미리 지켜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몸이 보내온 이 소중한 신호를 어떻게 당신의 평생 건강 자산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